정유라 씨는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상당히 차분하게 국내에서 온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 받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엄마가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리고 19개월 된 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는데요. 일단 정유라 씨가 쏟아낸 말 중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첫 번째 오늘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정유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독일로 왔느냐, 한국에서. 말 타기 싫어서 독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먼저 정유라 씨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훈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전무님께서 삼성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해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 집에를 갔어요. 한국에를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막 엄청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팬리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김태현 변호사, 어쨌든 간에 보면은 말 타기 싫어도 독일 왔고 독일에서도 말 안 타려고 했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남자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남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양이가 죽어서 또 말 안 타려고 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나름대로 좀 저런 얘기들도 준비한 것 아닌가 하는 저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얘기뿐만 아니라 돈 송금한 문제, 외화 도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안 한다 엄마가 했지 저는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본인에게 들어오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변호사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측근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과연 기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해야 국내에 돌아와서도 본인에게 전혀 해가 되는지 않는지 사전에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이게 제가 정유라 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정유라 씨가 사실 이화여대에 제출된 리포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조리 있게 기자들 앞에서 사안을 딱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조리 있게 나름대로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주변에도 좀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가 도와준 것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경재 변호사는 너무 바빠서 그런지 연락도 안 된다. 또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다음에 정유라 씨가 한 얘기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독일에다가 집을 산 건 자기 돈으로 샀다. 특혜 대출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아니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집을 샀는데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일단 조세 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거는 모르고 처음에 결과적으로 홍인광 기자, 본인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떳떳하고 또 회사 일은 엄마가 다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찌 보면 진짜로 엄마가 해서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사인이 아니고 이제 범죄 혐의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느냐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삼성과 계약서에서 나는 계약서를 전혀 모르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여기에다 사인해라 하면 나는 사인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약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서명만 했다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 와서 말을 타는 것도 나는 안 타려고 했는데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가 야 삼성에서 도와준다는데 6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타라. 그래서 나 혼자만 타는 거여서 나에게 전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6명 중에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런 말한 그 행간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비춰집니다. 또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엄마는 여태까지 저 특검 수사나 검찰 수사에서 나온 거는 그 딸 정유라 씨의 승마 교육을 위해서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데 정유라 씨는 끊임없이 나는 말 타기 싫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정작 그 엄마가 정유라 씨 때문에 지금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건데 정작 자기는 별로 말 타고 싶지 않아서 독일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걸 봤을 때 그래 뭐 20살 나이에 아기도 낳고 참 개인사변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삼성에서 6명을 지원해준다니까 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건 좀 약간 짜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시킨 대로 사인을 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정유라 씨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정유라 씨가 미성년일 때 일어났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책임 부분에서 그냥 엄마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정유라 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이 주목한 정유라 씨의 두 번째 말은 바로 이겁니다. 담당 교수도 몰라요. 여기에서 담당 교수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정유라 씨 본인이 담당 교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정유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유라 씨 한 명 때문에 이화여대는 개교일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유라 씨는 담당 교수조차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아예 그때 학교를 간 적이 없어서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아마 이화여대 자퇴할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엄마한테 얘기하고 온 것이다. 그리고 담당 교수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직접 자기가 자퇴 의사를 밝힐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해명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것과는 상관은 없지만 또 연관될 수 있는 게 류철균 교수. 네. 그 시험지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 줘서 조교를 시켜서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인화 소설가로도 유명한 유철균 교수가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문영표 전 장관에 이어서 특검 구속 2호가 됐는데요. 유 교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조교를 시켜서 답안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정식에 부당한 학점을 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 교수는 그 구속 전에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내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자신도 김경숙 전 학장의 요청을 받고 한 것일 뿐 범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오늘 그 류 교수를 구속 후 첫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유철균 교수가 도착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을 향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팀이 주목한 정유라 씨의 세 번째 말 바로 이겁니다. 보육원도 상관없어요. 19개월 된 아들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보육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임광기 기자, 네. 왜 보육원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19개월 된 아기를 지금 그것도 외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고 자기가 만약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육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뭐 사회시설이 됐든 어디라도 좋으니까 내가 아기하고만 있을 수 있으면은 좀
선처를 해달라. 저는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법적으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얘기를 거기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거는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20살 간 넘은 엄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개월 된 아직 2년도 안 된 애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놓이겠어요. 그리고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우리 막내가 23살인데 23살도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19개월이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정유라 씨가 모성애를 좀 나이는 어리지만 아직 20대 초반인데 모성애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 19개월 된 아들도 같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육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유라 씨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기랑만 갈 수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베이비라도 들어갈 수 네, 있다고 저 보육원에 있든 사회단체에 있든 병원에 입원해 있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데 저 얘기를 가만히 또 역으로 뒤집어 보면 예. 나 구속하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 얘기를 보면 모성애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아이 때문에 나는 구속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하나도 다 모른다. 모든 것을 엄마가 한 거야. 난 정말 몰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포석인 거죠. 첫째는 본인을 위해서 나는 정말 모르고 우리 엄마가 다 하는 거다. 나는 무죄다. 나는 절대 구속될 수 없어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이게 단순히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엄마인 최순실 씨를 위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특검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유라 씨는 그렇게 중요한 피의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은 최순실, 그다음에 그 주변 측근들이지 정유라 씨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 특검에 이렇게 소환을 요구하는 건 국민의 감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 앞서 김지훈 박사도 지적을 하셨듯이 최순실의 입을 열기 위한 레버리지를 쓰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는 우리 엄마가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구속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유라 씨가 저렇게 버티는 건 본인을 위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엄마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아무것도 몰랐다. 아이 때문에 절대 나는 구속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보육원 이야기 듣고 김지훈 박사는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글쎄요, 뭐 19개월 아이라면 사실은 아직 굉장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모성애가 있는 것만은 뭐 틀림없고요. 어느 엄마든지 뭐 19개월 아기를 가졌다라면 뭐 떨어져 있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이게 뭐 정리도 있지만 법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와서 성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어떻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게 뭐 글쎄요, 뭐 어떤 정리에 호소하기에는 이미 국민적으로 임계점을 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인상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올바르 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정유라 씨 아이 이야기하면서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최순실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딸 정유라 씨가 체포됐다는 이야기 듣고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다는 게 정유라 씨의 이야기고요. 정유라 씨는 또 본인의 딸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한 얘기가 또 있죠.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기자들의 많은 질문 받았는데요. 이 다른 질문에 대한 정유라 씨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그때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도 혹시 뭐 전해드린 얘기는 없고요? 네, 없고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은 누군지 알고 없고요. 백 실장님? 백 실장님 누구죠?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이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그 테스타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딱 한 번 봤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보면 영락없는 20대 초반의 여대생 같은 목소리입니다. 상당히 밝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순실 씨도 모른다고 하는데 정유라 씨가 안다고 얘기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얘기를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해석을 해보면요. 엄마하고 잘 안 친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무슨 세월호 때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 근데 실제로 엄마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순실 씨에게 정유라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애지중지한 딸이지만 또 왼수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떼어놓으려고 그 장시호를 통해서 조폭까지 동원을 해서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안 되고 결국은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마지못해서 불러다가 유산을 포기각서까지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사랑이었지만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를 통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극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세월호 때 엄마가 뭘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다는 걸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임광 기자가 얘기할 때 나갔던 편지 정유라 씨가 직접 쓴 글이고요. 아마도 이 모녀가 독일 영주권을 받아서 이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 단독 기사와 관련된 SBS 8시 뉴스가 보내드렸던 기사고. 또 하나 재산 포기각서 얘기도 정유라 씨가 기자들에게 했어요. 그것도 SBS 8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정유라 씨는 저는 엄마하고는 안 친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을 몰라요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게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부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약간 좀 뭐 꼬리 끊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이고. 근데 저는 저 인터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20세 대학생 목소리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조리 있게 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주사 아줌마 백 선생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덴마크에서 한국 언론을 얼마나 접하고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뭐 한국에서 뭐 지인이 알려주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었습니다. 주사 아줌마 누군지 알 것 같은 데는 사실은 저 예사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나 관련된 수사를 하는 또 수사 대상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유라 씨 측근들, 그러니까 최순실 측근이죠. 그 주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언론에 잠시 보도된 내용인데 이 정유라의 성격상 한 번 입을 열면 폭탄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워낙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서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된 것만 얘기하면 모를까? 혹시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어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 폭탄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주사 아줌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덴마크에서 체포되고 오는 30일까지 구금이 연장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오늘의 한 컷, 오늘의 말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